네, 안녕하세요. 예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쿡쿡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네, 소중한 시간을 쪼개가지고 광고를 봐주신 점에 대해서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가장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고자 해서 방송을 찍게 되었고요. 같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나스닥 기술 기반 암호화폐 거래가 6월 달에 오픈이 된다고 합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구독자 여러분들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날이 이제 곧 머지 않았다. 어떤 날? 상승하는 그날을 멀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왜 그러냐? 이제 과거 이제 시카고 선물 거래소 상장한다고 해서 어떻게 됐냐? 보이시죠? 이만큼 상승을 해줬다. 그리고 2017년도 10월 달에 이 정도만큼 상승을 했다라는 측면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또한 12월 10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인데요. 무려 이날입니다. 이날. 무려 이날 때 시작을 했고, 이날 이후부터 얼마만큼 상승을 했냐? 만약에 하락기 기준으로 여기 때부터요, 그러니까 거의 1500에서 2500대까지 올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차트는 코인원 프로차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만큼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됐냐? 과거에 이제 뭐 기존에 여기에서 이만큼 올라왔던 이유 중 하나는 그 전에 이제 선물거래에서 상장한다라는 기대적 심리 때문에 한 요 정도 올라왔고, 그리고 또한 거의 뭐 8월 달 때부터 10월, 11월 달 때까지 무엇이 있었냐? 하드포크로 모든 걸 다 버텼죠. 2017년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나날이 왔지만, 이제 2018년도 때는 비트코인이 더 이상 하드포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또 약간의 힘이 다소 빠졌다고 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또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점은 무엇이냐? 비트코인이 특화되어 있는 지금 그런 호재성이 부분이 일단 일단락이 되었다. 그러니까 즉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드포크나 뭐 어떠한 그런 이슈가 뭐 2017년도 때는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뭐 비트코 캐시와 또 나뉘어지고 뭐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2018년도 비트코인이 주된 이슈를 끌지 않죠. 어떤 쪽의 이슈가 많이 끌어져 가고 있습니까? 당연히 기타 ICO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슈가 많이 끌어져 가고 있죠. 과거에 보시면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어떻게 됐냐, 과거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패턴을 좀 보냐면요, 여기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요걸 보면 요걸 보면 안 되겠구나. 어딨냐 이거구나. 여기서 이제 보신다고 하면요, 이제 시총을 보게 되면 저번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기존에는 2017년도 대비 비트코인 시총과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시총이 좀 갭 차이가 좀 컸습니다. 여기와 여기 차이가.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차이 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2018년도에는 어떤 트렌드냐, 지금은 거의 알트 기반들이 오히려 더욱더 부각화를 더 많이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 때는 알트가 주목을 받긴 하지만 그만큼 비트가 많이 못 가준다고 하면 오히려 알트에 대한 성장성도 거의 한계를 좀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약간 우려적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 부분도 일단 깔아두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하나 비슷한 내용을 또 다뤄봐야 되겠죠. 네,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이번에 이더리움을 뭐
이더리움 지수를 출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이더리움에 관련되는 알트코인에 대한 영향성도 덩달아서 종목시켜가지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마 이더리움이 이렇게 되면 또 하나의 호재로 인해서 약간은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 시장이 다시 안정을 되지 않을까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직 컨퍼런스,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아직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호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를 또 하나를 플러스 원으로, 또 플러스 원 아이템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으로 또 호재가 연이어서, 또 끊김없이 연이어서 나오는 것 자체가 시황적으로는 매우 긍정적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거 상당히 좀 재밌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2018년도 5월달 캘린더 내용을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어서 본다고 하면 이제 하드포크 끝났고 16일날 새벽 1시에 이제 업그레이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엘프에 대한 서밋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에 대한 컨퍼런스가 있으니 뭐 되게 좋은 이야기를 좀 많이 할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17일날 만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그 다음에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컨퍼런스, 즉 이번에 시총 거의 메이저 코인들이 거의 따닥하게 붙어져 있다는 점을 되게 이색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퀀텀에 대한 이벤트가 23일날 잡혀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4일날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하드포크가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26일 날은 이제 선물 거래 만기가 또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30일 날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또한 잘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정리를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 연이어서 6월달 때까지는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어느 정도 합의점을 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이제 조만간에 지방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장에 대해서 많이 크게 흔들릴 만한 그런 악재를 바로 쓰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해외적으로도 이제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더욱더 악재는 점점점 줄어들 것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기대했던 나스닥 부분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나스닥에서 거래가 이제 활성화하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 거래가 활성화된다는 즉슨 그만큼 SEC가 그만큼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점 줄어들 것이다 라는 측면을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까지 막 나대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나스닥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바로 건다라는 즉슨 나스닥 거래소 자체를 성장을 방해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화 좀 됐었을 때 한 몇 개월 정도, 한 달, 두 달 또는 세 달 정도 뒤에 SEC가 그때부터 또 활동을 했으면 했지, 바로 연이어서 오픈하자마자 이렇게 활동하진 않을 것으로 저도 보고 있겠고요. 이번에 아직 그나마 악재 부분을 좀 몇 개를 또 지어본다고 하면 업비트 부분에 대한 검찰의 발표가 아직 이야기를 안 했다라는 측면이 좀 있겠고요. 그리고 HTS 이번에 대표가 검찰에 일단 조사를 받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결과 발표가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형이 확정되는 그 결과 발표가 아직까지도 나오지는 않았다 라는 측면이, 이런 이 두 가지 악재가 가장 크게 재료적으로 좀 쓰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예스맨이 한마디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말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방송에서 잘 표현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번 계기로 인해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 제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구독자 여러분들에 대한 덕이 정말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상응하는 보답으로 제가 열심히 항상 방송을 올리고 있죠. 그리고 이 방송에 여러 분들이 정말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요. 그 중에 이제 스님한테 정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꼭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기타 외적으로 또 스님 외로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시간이 난다고 하면 녹화 방송 때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